안녕하세요. 아, 제가 어제 웹캠을 설치하고 이제부터는 중간중간에 진료 시간 중간중간에 쉴 때마다 이렇게 웹캠과 그다음에 그 파워포인터 작업을 해서 자료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앞으로 유튜브를 좀 올려볼까 합니다. 사실은 목차도 만들고 조금 더 그 체계적인 형태의 컨텐츠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우선은 컨텐츠 생각날 때마다 만들어서 올리고 나중에 재정리하는 쪽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 잇몸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내용은 이미 그 뿌티치과 블로그에 올라가 있고요. 잇몸은 먼저 이 치아 주변에 있는 이런 연조직을 잇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치아 주변에는 단단한 잇몸이 있어야 돼. 단단한 잇몸. 단단한 잇몸이 있어야 돼요. 단단한 잇몸은 이렇게 지금 여기 금색 골드 크라운 옆에 연한 분홍색 그리고 이렇게 단단하게 보이는 이런 치은이 있어야 돼요. 치은 잇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진은 바로 그 전날 임플란트를 하신 환자분의 사진이거든요. 왜 제가 이렇게 수술을 했냐면 그 잇몸을 최대한 열지 않고 제가 수술을 한 거예요. 잇몸을 열게 되면은 치아 주변에 이렇게 건강한 단단한 잇몸 삭제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제거를 할 수도 있고 날아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잇몸을 열고 꼬매게 되면은 또 그 낫는 과정에서 각하 치은이 또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잇몸이 그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분은 치아를 발치를 하고 꽤 오랫동안 방치를 한 상태라서 치아가 없어지면은 치아 주변에 단단한 잇몸이 스스로 없어져요. 왜냐면 우리 몸은 쓰여지지 않으면 내가 쓸 곳이 없구나 하고 점점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수술을 하면서 환자분 지금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하는데 환자분 여기 그 무치아 부위, 치아가 없는 부위 쪽에 단단한 잇몸이 많이 사라져서 그 임플란트를 머리를 올리고 난 뒤에도 주변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단단한 잇몸은 그 음식물이 떨어지거나 주변에 쌓이면은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헐렁헐렁한 이런 잇몸, 이런 분홍색, 진한 분홍색, 아니 붉은색, 이게 그, 이 경우에는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은 이 잇몸과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적체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미리 좀 알려드렸어요. 자, 그 다음 자료 좀 볼게요. 어, 이 캐릭터는 저희 치과의 환자인 그 예인이가 그려준, 직접 그려준 캐릭터예요. 저를 보고 그려준 귀여운 캐릭터인데, 그때 제가, 지금은 제가 파마를 해서 좀 부시시한데, 그때는 생머리였고요. 저보다 훨씬 더 예쁘게 만들어줬네, 그려줬네. 고마워, 예인아. 자, 앞에서 제가 이 얘기 했는 것처럼 조금 더 자세하게 사진에 그 설명이 되어 있는데, 치아 주변에 이렇게 단단한 잇몸은 부착치은이라고 이야기해요. 딱 붙어 있는 거죠, 단단하게. 그 다음에 주변에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움직이는 치은은 유리치은이라고 해요. 근데 치아 주변에는 유리치은보다는 부착치은이 있어야 됩니다. 요 앞에 그 골드 크라운에는 부착치은의 너비 이만큼 넓죠. 그런데 이쪽에 임플란트 했는 자리는 저기 설측 쪽에만 분홍색 단단한 잇몸이 남아 있어요. 여기 보면 물렁물렁하고 만지면 움직이는 잇몸, 이 잇몸은 유리치은,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단단한 잇몸은 부착치은. 이 연분홍의 단단한 잇몸이 있어야지 그 칫솔질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염증이 잘 생기지 않나요. 자, 그 다음 장 볼까요? 음, 지우개. 여기 있네요. 제가 공캠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쓰고 지워야 하네요. 이렇게 제가 이제 환자분한테 강조하면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거는, 혹시라도 치아가 빠지고 그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너무 오래 방치하지 마세요. 방치하시면은 이렇게 치아 주변에 단단한 잇몸이 줄어들어서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시거나 틀니를 하실다 하더라도 단단한 잇몸이 있어야지 틀니가 그 위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된다면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임플란트 수술 전후 이야기고요. 여기 이야기는 그 결국은 오랫동안 방치를 하면은 잇몸도 이렇게 사라지지만, 이렇게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오래 두면은 위에 있는 치아가 밑으로 내려와요. 보세요. 치아와 그 임플란트 사이가 굉장히 좁죠. 이럴 때는 임플란트 머리를 나중에 올린다 하더라도 굉장히 낮아요. 음. 건강한 형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잇몸을 보호하고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첫째, 치아를 잘 관리해서, 잇몸을 관리해서 치아가 썩지 않고 잇몸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자기 치아를, 자연 치아를 오랫도록 쓰는 것이 당연히 제일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혹시나 이것을 제 치아를 발치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주변 치아가 내려오거나 쓰러지거나 또 잇몸이, 단단한 잇몸이 사라지지 않도록 제때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아래에 또 환자분 보러 가야 하니까 안녕.